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세상의 천재 음악가, 그 천재의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정말 좋아질까요? 힘들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음악이 주는 힘은 언뜻 보면 미약해 보이지만 음악은 때론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일상의 위로를 받기도 하죠. 힘든 일상에서 희망과 위로를 받는 음악, 그 음악을 만든 천재 작곡가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는 모차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지난 시간은 고전주의 음악에서 낭만주의 시대를 열었던 악성 베토벤의 인생을 뒤돌아봤었죠. 오늘은 고전주의 빈 트리오 중 두 번째 형 모차르트의 삶 중에서 천재 소년의 탄생 이야기로 그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알던 모르던 모차르트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에이! 설마 들어봤을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음악의 엄마는 핸델. 그렇다면 음악의 자식은 모차르트? 이런 농담 없잖아요. 우선 모차르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차르트의 국적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짤즈부르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천재 작곡가가 태어났던 1756년은 눈이 펄펄 내리고 날이 매우 추웠던 한겨울 1월 27일 날 태어났죠. 그런데 모차르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그건 바로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모차르트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요, 모차르트의 최초의 음악 선생님이자 모차르트의 매니저였으며 기획사 사장님이셨죠. 즉 모차르트의 음악 활동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분이자 모차르트를 지금 현 시대까지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짤즈부르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지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은 음악가는 한 명도 없이 평생 석공, 벽돌공, 책 재본사 등 몸으로 일을 하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동의 집안에서 태어난 레오폴드 모차르트는요, 어린 시절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으나 그는 음악적, 예술적 기질이 뛰어났었고 성당에서 음악을 접한 뒤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대대손손 살았던 고향을 버리고 1740년에 짤즈부르크로 이주를 했고 이때부터 영주 겸 주교의 궁정 악단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강한 책임감과 의지력도 있었지만 개성 또한 강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레오폴드의 야망은 후세의 아들 모차르트에게 강요 아닌 강요와 음악적 재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음악 여행으로 이어졌죠. 그럼 아버지 레오폴드는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장난감 교향곡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요제프 하이든의 곡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곡은 바로 모차르트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모차르트,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정식적인 이름은 요하네스 크리스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이름 정말 길죠? 그러나 가족들은 볼프강을 볼피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볼프강은 어린 시절 누나였던 난넬과 함께 신동 남매였습니다. 누나는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하는 하프시코도 연주를 하는 피아노 신동이었고요. 동생 볼프강은 그런 누나가 연습하는 음악만을 듣고 그 곡을 전부 외워서 완벽하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가족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때 나이가 3살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맨사 출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모차르트 하면요, 신동으로서 일화가 진짜 정말 많잖아요. 놀라운 일화 중에 하나는 아버지 친구 샤트너가요, 볼프강의 집에 놀러 왔었는데 모차르트가 자신의 바이올린과 샤트너의 바이올린을 켜보더니요, 아저씨 이거 이상해요. 이 바이올린은 내 바이올린보다 8분의 1음 정도가 낮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친구 샤트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요, 야 그럴 리가 있냐? 그럼 볼피 너 바이올린 한번 켜볼까? 하고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을 켜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 정말 8분의 1음이 낮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음 차이는 어른들도 알아차리기 매우 힘든 차이였다고 하는데 고작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렸다니 절대 음감도 이런 절대 음감이 없는 천재였던 거죠. 이런 천재적 기질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큰 구경거리가 되었고 모차르트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아버지는요 6살이 된 모차르트와 누나인 난네가 함께 본격적인 음악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천재적 재능을 유럽에 널리 알리고 후원을 받아서 본격적인 음악적 성공을 위해서였죠. 그 첫 번째 여행은 독일 미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넨의 연주에서 많은 귀족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연주에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모차르트는 더욱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그 당시 유럽의 제일 강력한 왕가였던 합스부르크의 왕가에서도 모차르트의 연주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청와대에 6살짜리 아이가 초청이 돼서 연주를 했다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님 앞에서 연주를 하면 뭐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여왕 앞에서의 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연주가 끝나고 나서 마리아 테레즈와 여왕으로부터요 자신의 왕자와 공주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옷까지 선물 받게 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연주를 했길래 왕자 공주의 옷까지 선물을 받았냐? 여왕 앞에서 천재 모차르트는요 한 손으로 연주를 하거나 눈을 가리고 건반을 치는 등 묘기에 가까운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 모차르트는 훌륭하게 연주를 했지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쩐지 슬픈 생각이 들어요. 나의 연주 기술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고 싶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레오폴드는 더 큰 실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왕 앞에서 이런 천재가 음악적 재능을 보이면 금은 보아 원하는 후원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안정적 음악을 하기를 원했었지만 그저 어린아이의 재롱으로 여겼던 걸까요? 고작 왕자 공주의 옷이라니 아버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의 도시 빈에서는요 성공적인 연주회를 마친 모차르트 일가는 더 큰 야망을 위해 빠레를 걸쳐 영국으로 연주를 하며 유럽의 전역에 천재 신동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런 잦은 여행과 무리한 연주회는 어린 모차르트에게는 신체적 피곤함과 긴 여행으로의 영양실조 등으로 늘 허약한 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여행이 고단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음악 여행을 통해 음악적 성장을 하는 시기였기도 했는데 그 중에 영국 여행을 할 당시에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한 크리스찬 바흐를 만나게 되죠. 흔히 우리가 런던 바흐라고 불리는 크리스찬 바흐는 바로 교향곡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이런 음악의 대가로서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천재 신동은 더 큰 성공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 여행을 통해 음악의 재능을 익히며 더욱 성장한 모차르트의 여행은 3년간 계속되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서 짤츠부르크를 돌아오게 되죠. 이때 신동 모차르트의 나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음악 천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음악 신동이라고 소문이 난 어린 모차르트는 마치 동춘 서커스단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찾았었죠. 왜냐하면 꼬마 아이의 음악쇼를 누구보다도 보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조금 더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안정된 수입을 위해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다시 빈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요제프 2세의 부탁으로 오페라 작곡 또한 의뢰를 받게 되었죠. 이때 의뢰를 받아서 탄생을 했던 오페라가 두 편이 있었는데요. 라 핀타 세프리체와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 퀘일 넘버 50번과 51번을 작곡하게 되죠. 특히 50번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는요 요즘도 가끔 상영이 되는 모차르트의 초창기 작품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와 어린 모차르트는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한 음악 여행을 계속 떠나게 됩니다. 아니,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여행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음악 여행을 어린 6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16살이 되어서까지 유럽 전역을 다니며 음악적 재능과 견문을 넓힌 모차르트는 이때부터 다양한 교향곡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시기가 1771년 12월부터 1772년 10월까지 만들었던 교향곡인데요. 총 8편을 작곡합니다. 그런데 이 곡들은 교향학적 주제나 영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고 더욱이 이때 작곡한 교향곡들은 밀도감이 있는 표현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선율이라는 평을 받았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모차르트 첫 번째 교향곡 쾌헬 넘버 114번 3악장입니다. 지금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기품 있고 우아하고 위트 넘치는 모차르트의 모습이 상상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주요 주제는 없지만 유쾌한 에피소드가 가득한 느낌 조금 더 들어볼까요? 열여섯 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위트 넘치는 곡을 작곡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청년이 된 이후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린 모차르트는 그저 신기하고 쬐끄만 녀석의 어린 아이의 재롱 정도만 여겼지만 이런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가며 성장한 청년 모차르트는 이제 모든 음악가들과 경쟁을 치러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어린 소년 모차르트에게는 세상의 경쟁과 맞설 정도로 심지가 굳지는 못했던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어린 천재 작곡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창작에 열정을 쏟아부었으나 성인이 되어가는 모차르트는 주변 사람들과 시샘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치열한 경쟁에 사춘기 모차르트의 선택은 어땠는지 다음 시간은 청년이 된 모차르트의 전문 음악가로서의 성장 이야기와 모차르트의 취업 전쟁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우아한 랜선 클래스. 신의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4종 선물 세트 부탁합니다.